반갑습니다. 권영호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전화의 주 내용이 떨림, 진동, 요즘에 와서 엔진이 떤다, 차체가 진동한다. 왜 떨릴까? 디젤차도 있고 가솔린 자동차도 있습니다. 다 갈았는데 다라는 것 보통 플러그입니다. 코일도 갈았습니다. 그리고 오일도 갈았습니다. 또 있죠. 미미 갈았죠. 자동차는 뭐입니다. 우선은 가솔린 차를 가지고 계시면서 핸들을 잡았더니 또는 의자에 앉았더니 떤다. 그 떨림의 주 원인이 뭘까? 단골집에 갔다. 주변에 정비업체로 갔다. 또 사업소를 갔다. 그리고 정비를 했다. 다 갈았다. 여러분이 말씀한 바로 미미 갈고 플러그 갈고 코일 갈고 오일도 갈았다. 근데 냉각수를 갈았다는 분은 안 계십니다. 냉각수는 그냥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걸로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떨림의 원인이 언제부터 왔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사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진단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고차를 사신 분도 있겠지만 새 차를 사서 지금까지 쭉 타오는 동안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떤다. 아이싸라, 이게 언제부터 떨었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맞아, 여름에는 괜찮았어. 가을로 되면서 떤다. 저한테 요즘 전화 주시는 분들은 여름철에는 안 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떨었다. 그럼 여름철에는 왜 안 떨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또는 겨울. 요즘의 떨림의 정도가 10이라고 그러면 날씨가 더 추워지면 12, 15 떨림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3, 4, 5 이 정도로 떨림의 강도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기온에 의해서 공기 밀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 계시겠죠. 여름철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기압이 부족하다고 공기압을 보충해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얘기는 공기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타이어가 찌그러진 모습으로 보였다. 곧 TPMS에서 공기압이 낮다라고 경고등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공기 밀도와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자동차는 공기 밀도와 기온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지고 공기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공기 밀도가 높아져서 엔진의 트러블, 진동으로 올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일 것인가? 그것을 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밀도죠. 냉각수도 밀도가 있습니다. 냉각수의 밀도다. 보조 탱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조 탱크입니다. 여기까지 물을 채워놨고 다녔어요. 가을이 되니까 물이 부족해졌어요. 이만큼 내려갔어요. 여기에 있는 센서가 물 부족 경고등을 보여준 거예요. 채웠더니 정상이 됐어요. 물이 압축된 거죠. 분자 활동이 느려지니까 요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던 물의 양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내려간 겁니다. 곧 밀도의 영향을 받았다. 자동차에서 떨림과 관계되는 것은 공기 밀도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 밀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쪽으로 밸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밸브가 있습니다. 흡입 밸브, 배기 밸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 여름에 그리고 겨울,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여름철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과 겨울철, 날씨가 추워졌을 때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언제 더 들어가느냐?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소실의 공기 밀도 상승한 겁니다. 상승. 그러면 압축 강도가 상승한 겁니다. 압축 강도가 상승하면 피스톤이 밀어 올리는 시간, 피스톤의 상승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느림. 이렇게 되면 점화 시기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겨울이나 가을에는 흡입
양의 증가, 이걸로 인해서 점화시기가 진각, 자동 진각이 됩니다. 그러면 엔진의 떨림,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네트 속에 명암만한 사이즈의 배출가스 기준표, 그 배출가스 기준표를 보면 점화시기 자동 조절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배전기 타입의 자동차에서는 배전기 각도를 돌려서 조정도 했어요. 그때는 비정상 성능, 출력이 떨어지는 성능 조정이 됐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점화시기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만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동 조절은 되지만 엔진의 성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능에 민감한 여러분들께서는 플러그 캡, 그리고 오일 점도, 즉 플러그 캡을 조정한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플러그 캡이 좁은 상태로 다닙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가 상승을 하든 하강을 하든, 즉 겨울이 되든 여름이 되든 플러그 캡을 계절에 따라서 조절하지 않아도 떨림 상태가 없어진다. 다만 오일 점도죠. 여름철에는 오일 점도가 어떻게 됩니까? 묽어지죠. 겨울철 되면 오일 점도가 뻑뻑해지는, 즉 물처럼 흐르던 오일이 끈적끈적한 액체로 바뀝니다. 이때는 더 많은 공기가 들어왔지만 오토레쉬의 영향이나 MLA의 영향을 받아서 압축을 해도 누설이 온다. 약간의 누설 정도는 버틸 수 있겠는데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흡입 압축했을 때 피스톨이 밀어 올리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화시기를 자동 조절을 해도 진각, 타이밍, 엔진, 진동, 떨림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진동이 왔느냐, 언제부터 떨림이 왔느냐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을이다, 초가을, 늦가을, 초가을부터 시작한 스타트를 했을 경우도 있겠고 지금 스타트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초가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늦가을로 되면서 진동이 더 심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전화를 주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잠깐 넣어드리면 1번 산소 센서 때문에 진동이 옵니까? 두 번째 촉매 때문에 진동이 옵니까? 세 번째 헤드 때문에 진동이 옵니까? 그래서 영상을 다시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산소 센서 때문에 떨림이 오던 시절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요즘은 왜 그런가? S1이 있고 S2가 있습니다. S1이 엔진의 컨디션을 제어하는 용도고요. S2는요 배출가스에 나오는 정도를 ECU한테 보고해주는 보고병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꾸면 될 거 아닌가? 문제가 있어야 바꾸는 거죠. 얘가 문제가 생기면 RPM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곧 트로틀 바디를 제어하는 용도가 되는 건데 얘가 문제가 생기거나 트로틀 바디 쪽에 문제가 생기면 RPM이 민감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소 센서 때문에 떨림이 온다? 아니다. 촉매, 이게 막혔다든가 그러면 자동차 주행에 문제가 있겠죠. 또 그 안에가 녹아서 구멍이 빵 뚫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엑셀 페달을 밟는 순간 자동차 성능이 이상하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헤드, 문제는 헤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헤드라고 의심이 된다는 얘기는 오일의 점도입니다. 엔진 오일 점도. 그러면 헤드 고장이 그렇게 쉽냐? 아니지 않습니까? 헤드 고장은 쉽지 않죠. 헤드 속에 들어가는 밸브죠. 밸브가
오일 때문에 완전히 닫히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오일 점도를 잘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방송마다 누누이 했습니다. 오일 점도가 무척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일 점도는 그냥 OW30, 0W에 40 이런 걸 넣어주면 된다라고 알고 메이커에서 제시한 이런 등급의 오일을 넣고 있는 거예요. 특히 외제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0W에 40짜리, 유럽이나 미국 쪽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0W40이 정품의 오일 점도인 줄 알고 사용하고 계신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은 드리겠지만 최근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지역별로 오일 점도가 왜 달라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이라고 해도 어떤 자동차 메이커에서 A 메이커와 B 메이커, C 메이커 여러 회사가 있죠. 대부분이 OW30, 10W에 30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0W에 16 이런 오일을 넣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일들이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자동차들은 5W나 0W, 10W 관계없이 뒤에 있는 숫자 30보다는 저점도의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분의 경우처럼 G90 5.0 리터 자동차인데 진동, 산수 센서, 촉매, 헤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던데 방송을 뭘 보셨길래 추측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는지 방송을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셨으니까요. 좀 아쉬운 상담을 하다가 말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으로서는 서운할 수 있겠지만 방송을 꼼꼼하게 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면 좋겠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상담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번 방송을 봤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방송을 열어보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그 내용에서 가령 이 방송 내용에서 제시했던 요지 본인께서 파악한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걸 잘못 들으셨는지 잘 들으셨는지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 드릴 수 있겠다. 아니면 그 방송을 보고 모르겠거든 방문하셔라. 방문하시면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 정비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드릴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곧 결론을 보겠습니다. 떨림입니다. 또는 약하게 떨리는 것은 진동이라고 그러죠. 진동이든 떨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냉각수 정비를 통해서 공기의 흡입 효율을 제어한다. 두 번째는 오일 점도입니다. 오일 점도를 통해서 밸브의 기밀 누설을 예방한다. 또는 기밀 누설을 정비한다. 기밀 누설이 안 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중요한 거 플러그 갭. 그 다음에 코일의 저항, 코일 저항 측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코일은 깔아가는 수준입니다. 플러그 갭,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저항입니다. 플러그마다 고유 저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0kΩ의 플러그를 사용했었습니다. 요즘에는 5kΩ의 저항이 들어있는 플러그를 사용하는 게 대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5kΩ짜리에 1번을 쟀더니 2kΩ이 있고 2번을 쟀더니 7kΩ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봤더니 4kΩ이 있고 5kΩ이 있다. 네 개가 5kΩ이면 좋겠는데 어떤 플러그는 2kg, 어떤 건 7kg, 4kg, 5kg 이런 식으로 플러그 저항값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불꽃이 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는 불꽃이 늦게 간다. 그러니까 피스톤은 동시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1, 3, 4, 2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점화가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이런 식으로 점화가 된다고 하면 엔진이 일정하게 도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았다 천천히 돌았다 빨리 돌았다 천천히 돌았다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ECU는 뭘 보느냐면 CKP라고 합니다. 크랭크 앵글 센서입니다. 이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높이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균일하지 않은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짧고 어때요? 길이가 다르죠? 곧 크랭크 축이 돌아가는 속도, 각속도로 갑니다. 각속도가 변하면서 뭐가 온다? 떨림, 진동, 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아니죠. 엔진이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가 불규칙적으로 돌고 있는가 그걸 감지해주는 센서예요. 이 각속도에 따라서 엔진의 RPM도 달라지고 점화 타이밍도 바뀌는 건데 센서를 바꾼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파형을 찍어서 이렇게 보거나 냉각수와 오일 플러그 플러스 코일 이 세 가지 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한다. 그러면 이건지 모를 때는 스캔 데이터죠. 스캔 데이터. 이게 뭔지 아시겠죠? RPM은 얼마, 배터리 전압은 얼마, 연료 분사량은 얼마, 또 점화 시기는 얼마, 이렇게 각각의 센서마다 액추에이터마다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 스캐너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센서 데이터. 그리고 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액추에이터도 있거든요. 액추에이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라고 해도 안 되고 액추에이터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이 자동차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떨리는가 관찰해서 찾아내서 정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영하는 아닙니다. 12월로 가면 영하 1도로 갈지 2도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혹시나 기온 때문에 냉각수 보조탱크에 물이 내려갔는가 보시고 내려갔으면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넣을 거냐 냉각수를 넣을 거냐 비중을 측정해 보고 비중이 높다면 물을 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주변에 있는 정비업체에 가셔서 채워 주십시오. 더 연비도 좋고 주행감도 좋은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하여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권영호한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